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결국 좌초돼 현행 헬스케어 제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던 공화당 상원의 세 가지 시도가 모두 자당 상원 의원들의 이탈로 무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붕괴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7년째 시도해온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서도 좌초되는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는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건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를 추진해 하원에서는 가결했으나 상원에서는 세 가지 시도에서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법 마련에 실패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제 우리는 재앙적인 오바마 케어가 붕괴되도록 내버려둘 것이며 나와 공화당은 그 제도를 소유하고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바마 케어가 붕괴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에 합세해 의회가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헬스케어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른바 플랜 B가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의 반대로 무산되자 플랜 C로 오바마 케어를 우선 폐지하고 2년간의 유예 기간 중 대체안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즉각 거부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부터 폐지하자는 플랜 C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즉각 반대하고 나서 제안 즉시 사장되는 수모를 당한 겁니다. 하원에서 가결시켰으나 상원에서 외면당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무의로 돌아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재앙적인 오바마 케어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가 완전 붕괴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여론에 밀린 민주당 의원들이 개선안 마련에 나서거나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을 더 늘린 후에 새 대체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프로그램보다 비용은 적게 들고 비슷한 혜택을 유지하는 대체안 없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거나 붕괴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맞물린 탄핵 시기를 더욱 재촉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분명히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밀 타격은 아직 부족하다고 폴 셀바 미 합참 차장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로 미국민들의 81%는 북한을 미국의 직접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75%는 전면전까지 우려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에는 63대 36%로 불신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타격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미군 지휘부의 구체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군 수뇌부의 서열 2위인 합참차장인 폴 셀바 공군대장은 오늘 북한이 7월 4일 발사한 최초의 ICBM과 관련해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지만 정밀 타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합참차장으로 2년 더 재임하게 된 폴 셀바 대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거리 범위로 볼 때 분명히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폴 셀바 합참차장은 그러나 7월 4일 발사를 분석해보면 북한이 ICBM을 유도하고 통제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셀바 합참차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미 본토 정밀 타격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초의 ICBM을 발사했다는 화성 14형의 사거리는 최대 4,160마일로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ICBM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셀바 차장은 다만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이 북한의 ICBM 유도 및 통제 능력이 그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동의하고 우리는 정보당국과 함께 북한의 그런 특별한 능력 개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셀바 차장은 이와 함께 나는 우리 정보당국의 미사일 시험 감시 능력은 꽤 신뢰하지만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
은폐, 기만에 매우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81%나 북한을 미국의 직접 위협이라고 간주했으며 75%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3%로 신뢰한다고 답한 3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중가주 산불이 여전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명 여행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 산림을 태우면서 요세미티 주변 숙박시설 등의 공급되는 전력선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류 언론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기후, 강한 바람이 산불의 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마리포사 카운티 디트윌러 지역에서 발화한 산불은 15,500에이커의 산림을 전소시켰습니다. 현재의 진화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산불이 확산하면서 맥컬러 호수 주변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전력 공급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수백 채의 가옥이나 건물에 산불이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소방차 100여 대와 소방용 항공기와 헬기 10여 대, 소방대원 수백 명을 동원해 산불 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중간 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고작 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요 도시 가운데 샌디에고와 콜로라도 덴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을 포함하는 그레이터 LA 지역의 중간 소득은 6만 1,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들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매물은 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드핀은 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중간 소득을 조사한 뒤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이어가 20%를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이자율을 3.4% 기준으로 해 중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2012년만 해도 LA에서 중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 매물은 23%에 달했지만 이후 4년 동안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 반면 소득은 그대로 멈춰 있어 중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 매물은 2016년 6.6%로 떨어졌습니다.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이 지난 4년간 70%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요즘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특정 지역에서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비 피해가 심각했던 건 충북의 청주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비 피해 상황을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곳 한국은 몇 주째 장마 정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에 비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 청주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90ml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불에 담기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파되거나 침수된 가옥이 800가구 가까이 돼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신도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모두 6명이 숨지고 70대 1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또한 논과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 4천여 헥타르 이상이 침수돼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애써 키운 토마토도 처참하게 불에 잠겨 못쓰게 되었습니다. 축사와 양화장 등 축수산시설 60여 곳이 수해를 입었고 청주공단 공공폐수시설 등 공장 30여 곳이 침수돼 조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 배관도 30여 곳이 파손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주변의 대형 상가도 물에 잠겼습니다. 청주시의 폭우 피해액이 480억 원, 괴산 등 다른 지역이 잠정 집계된 피해액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육박하고 있고 아직 피해 조사가 정확히 끝나지 않아 피해액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수해 지역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진흙 범벅이 된 물건을 닦아내고 가게를 청소해보지만 언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의로하고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처의 특별교부세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빨리 지급을 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가 큰 충북, 청주시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상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추가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RK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